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엑셀 전진관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엑셀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5가지를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체 목록은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함수를 정리한 컨텐츠도 이어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기능일 텐데요.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사실 코파일럿이 처음에 소개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관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처음에 공개했던 임팩트 있는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웹 브라우저를 이동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엑셀 안에서 편리하게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이죠. 작년 12월 달에는 한국어 기능이 정식으로 런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미국과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지만 파이썬의 코딩 기능도 조만간 한국어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다음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은 파이썬 기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캐글에서 임의로 세일즈 매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약 천여 개 정도로 우리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크기로 준비했고요.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처음 보는 데이터여도 이 도메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 이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려면 이 자동 저장 기능을 켜야 하는데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자동 저장 기능을 키시면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창이 나오고요. 이 원드라이브의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자동 저장 기능을 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 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가장 먼저 잘 보이는 기능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코파일럿이 현재 실행 중인 시트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다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을까요를 클릭해서 다른 인사이트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밑에 있는 그리드에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하세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생성되면서 이 데이터의 모든 인사이트를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잘 분석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미리 해본 결과 지금 데이터는 약 천여 개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약 10만여 개로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에도 잘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최대 200만 행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이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내는 그 정확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처음 보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훌륭한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생성형 AI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영어로 작성된 데이터이더라도 제가 한국어로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정말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번 요청을 보내 볼게요. 제가 어떤 필드에서 무엇을 검색하라고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밥이란 사람이 있죠. 밥이 온라인으로 판매한 가구 목록을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라고 간단하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금 이 데이터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아마 이 밥과 온라인과 이 가구를 판매한 피벗 테이블을 잘 만든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새 시트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밥이 온라인으로 판매한 가구 목록을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윈도우의 음성 기능을 같이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코파일럿의 활용 예제는 오른쪽 상단에 이전 영상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조만간 파이썬 기능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기능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체크박스 기능인데요. 사실 M365 이전 버전에서도 이 체크박스는 개발 도구에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 도구에 오신 다음에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확인란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컨트롤 서식에 오셔서 이 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인란을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추가한 체크박스는 이 각 버튼마다 설정을 해줘야 돼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M36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체크박스는요. 이렇게 셀 안에 체크박스를 직접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체크박스를 추가할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확인란 기능이 추가되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체크박스가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가 바뀌면서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지울 때에도요. 이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한번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 값이 초기화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편리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의 무엇보다 좋은 점은요. 이 값은 글씨랑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이런 식으로 홈 탭에서 글씨의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바꿔볼까요? 빨주, 초록, 보라색 이런 식으로 멋지게 보고서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멋진 투두 리스트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이 확인란의 값은요. 이렇게 true와 false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완료에다가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범위에서 true의 개수를 세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죠. 4를 나눠 주시거나 또는 count a 함수로 이 범위의 개수를 세서 백분율을 구해 주시고요. 백분율 서식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데이터 막대를 추가하는데 기타 규칙에서 최대값은 숫자로 100%, 최소값도 숫자로 0% 사이의 값을 표시하도록 막대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완료율이 증가하는 보고서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이 확인란 기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M365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에서 이 확인란이 사용된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 값이 true와 false로 바꿔볼까요? 이제 true와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 버전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하실 때에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 버전 사용자와 이 파일을 공유하시면서 이 체크박스를 사용하시려면 대안책이 있는데요. 바로 셀 서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서식을 복사하셔서 이 범위에다가 셀 서식으로 사용자 지정해서 남겨드린 표시 형식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적용하시면 앞으로 1을 입력하면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고요. 0일 때에는 빈칸, 1일 때에는 체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셀 서식을 활용해서 체크박스를 만드는 방법도 이전 영상 강의에서 꼼꼼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포커스 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기능일 것 같은데요. M365 버전에서는 1월 달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보기 탭에서 이 포커스 셀 기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셀에 행과 열이 강조가 되면서 이 값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서 강조하는 색깔도요. 빨간색 또는 초록색 이렇게 바꿔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참 많이 고려했다고 느낀 점이 이 옵션 중에서 자동 강조 표시 옵션인데요. 사실 이 포커스 셀 기능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꺼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에는 주로 값을 검색하거나 또는 찾을 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옵션 중에서 자동 강조 표시만 켜 놓으시면 평소에는 이 셀이 강조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값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 애플을 검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강조가 되고요. 또는 M1을 검색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만 강조가 되고 다시 검색 기능을 껐을 때에는 강조가 되지 않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트리밍 참조 기능입니다. 이 트리밍 참조는 앞으로 M365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 이제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참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이터를 참조해서 함수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입력하시고 이 값을 검색하는데, 이 검색할 범위로는 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 범위를 직접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떻게 하시죠? 이 범위는 A열과 B열을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검색하도록 작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실제로 범위를 이렇게 전체 열을 선택했을 때 이 범위의 앞, 뒤로 불필요한 범위가 포함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엑셀이 이 범위를 잘 처리하긴 하지만 이 속도에 조금 영향을 주곤 했습니다. 특히 배열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범위를 전체를 잡더라도 이 중에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이 범위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트리밍 참조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범위를 선택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이 콜론 기호의 앞, 뒤로 마침표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는데요. 제가 G1셀부터 J19셀까지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엔터키로 이 범위를 입력하시면 이 비어있는 셀까지 포함해서 이 범위가 참조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콜론 기호 앞에다가 마침표를 추가하고요. 엔터키로 입력하시면 이 선택한 범위에서 시작 셀을 기준으로 이 좌측 상단의 범위가 잘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가 참조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콜론 기호 뒤에다가 마침표를 추가하시면 뒤쪽을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콜론 기호 앞 뒤로 마침표를 모두 추가하면 이 선택한 전체 범위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된 메뉴부터 이 훈지어리 김밥까지의 데이터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요. 예를 들어 이 전체 열을 저는 G열부터 J열까지를 이 오른쪽에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자, G열부터 J열까지를 선택하고요. 콜론 기호 앞 뒤로 마침표를 추가해서 트리밍 참조를 입력하신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이 밑에다가 스페셜 김밥은 8,000원, 스페셜 김밥 2는 9,000원 추가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동적으로 확장되면서 범위를 참조할 수 있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은 제외한 이 실제 데이터만 참조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트리밍 참조와 트림 레인지 함수를 활용한 더 많은 예제는 우측 상단에 이전 영상 강의에서 꼼꼼히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MS 폼즈입니다. 이 폼즈 기능이 엑셀 데스크탑 버전에도 추가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다만 PC 버전에서도 이 폼즈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탭에 이렇게 버튼이 추가되었고요. 여기에서 새 양식 버튼을 클릭해서 양식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양식을 사용하시려면 이전의 코파일럿과 동일하게 이 자동 저장을 켜야지만 사용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 양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폼즈를 만드는 새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제로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엑셀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에게 강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지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시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이 설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금방 만들어주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작성자의 이름을 넣고 싶어서 이 밑에다가 작성자의 이름을 작성하는 란을 추가해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죠. 전 여기에서 바로 보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지를 사용해 주고요. 마지막 이 이름만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옮겨주시면 설문지가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응답 수집 버튼을 클릭해서 이 설문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기업용 사용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설문지를 제출하는 그 사람의 범위가 우리 기업이나 또는 특정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는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받을지 체크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QR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응답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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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서 제출해
볼게요. 자,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한 순간 이런 식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빠르게 등록해 볼까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일론 머스크 응답도 빠르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폼즈를 사용하시면 앞으로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설문지와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합한 자료는 이렇게 표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에 파워콜이나 피벗 테이블을 연동해서 자동화된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즈에도 다양한 코파일럿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폼즈의 자세한 사용법도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